2005년도는 남군 중대장이었고 가혹행위였고 2024년은 여군 중대장이었고 사망사고예요. 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서 실패한 정책, 여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이랑 랭킹스쿨에 나가서 한 얘기 중에 신교대 중대장이 왜 대위냐 이 얘기에 대해서 전방부대니까 대위가 한다라는 의견이 달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제가 이해하는 개념을 다른 분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전후 사정을 다 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건데 제가 이해한 개념을 남들이 모른다라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남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서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오늘의 주제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면 자, 신병교육대 중대장은 육군의 지금 규정이랑 편제상 문제가 없는 보직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떤 거냐? 미군이나 한국 해군, 한국 해병대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신병교육 담당은 부사관이 전담을 해요. 대한민국 전방 신병교육대대는 전시 임무를 고려해서 장교가 보직되는 변종대대인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신병교육대랑 육군훈련소의 중대장과 소대장은 전투부대 중대급에서 최소 4년에서 5년 복무한 다음 훈련부사관이란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년에서 7년 정도 교관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통상 5년에서 7년 교관으로 임무 수행한 다음에 야전에 가서 야전 경험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리고 원사로 진급하거나 혹은 원사 진급 대상자인 상사들을 중대장으로 지원을 받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평정엔 문제가 없는지 징계받은 게 없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심의를 거쳐 선발이 돼서 임무 수행을 해요. 그런데 전방의 신병교육대대는 임관하고 야전에서 1년 정도 임무 수행한 중위급 장교가 신병교육대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군생활 3년이 지나고 대위 진급한 다음에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해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해당 중대장은 소위 중위 때 신병교육대대가 없는 사단에서 근무했을 경우 신병교육대 소대장 경험이 없을 확률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1번, 훈련부사관 제도가 그럼 필요하냐? 전방에 5년차 대위, 2년차 중위가 소대장, 중대장으로 할 수 있는 신병교육대대에서 임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훈련부사관이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훈련부사관들을 모아서 양성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훈련부사관들을 관리하는 데 별도의 행정력이 필요한데 전혀 필요 없는 제도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전방의 신병교육대대 수준이 훈련부사관 제도가 필요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수준이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전방 신병교육대대가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훈련부사관 제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육군에서도 타군이나 미군 사례를 들어서 부사관 정예와 정예 신병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사관이 전담한 정책이 추진이 돼요.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신병교육대대는 원상복구가 됐는데 도대체 왜 원상복구가 됐냐? 보병 장교의 여군 비율과 신병교육대대 중대장 소대장의 여군 비율을 비교하면 신병교육대대 중대장 소대장의 여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마디로 보병 여군을 뽑았는데 사단에서 경계부대로 넣기에는 부담이 되니 신병교육대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남녀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신병교육대대로 보직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해서 전문화된 신병교육대 중대장으로 만들어서 보내야지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 역할이 다르다는 걸 육군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기갑병과에 여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K2 전차, 여군 소대장, 그리고 여군 포수, 여군 조종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규정된 시간 안에 전차 궤도를 벗겨서 교체할 수가 있는가? 혹은 K2 전차에 규정된 시간 안에 탄약 적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여군이 전투보직에서 임무 수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군이 없으면 전차 궤도를 바꾸질 못해요. 그리고 전방의 신병교육대대가 전시 임무 때문에 남겨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전방의 신병교육대대가 해체된 사단들이 그 임무를 다르게 수행하는 모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을 적용하고 신병교육대로 바꾸는 게 어렵냐? 신병의 교육 수준을 높여서 야전으로 배출해야 되는 게 신병교육대의 주 임무인데 과연 신병들의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이 신병교육대대에 여군 중대장을 보직시켜야 되냐? 아니면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훈련부사관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신병교육대대 교육 수준을 올리려면 신병교육에 특화된 인원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보직되는 장교들은 신병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에 훈련병을 데리고 2년차 중위 소대장이 전투를 해야 된다? 그 훈련병들은 병기본 훈련만 했지 평소 주특기나 소부대 전투 훈련을 한 번도 못한 인원들이 2년차 중위 소대장이 바로 데리고 전투를 한다? 2년차 중위 소대장이 96K 정확하게 운영할 줄 아냐? 아니면 96K 무전기 주파수를 맞출 수 아냐? 96K 탐색 기능은 쓸 줄 아냐? 정말 전시를 생각하고 하는 행정이 맞냐? 그냥 여군 장교 때문에 유지한다는 걸 인정하고 남녀의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남녀가 동일하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교대 중대장 소대장도 일반 보병대대와 동일한 남녀 비율을 맞추던가. 자, 2015년에 여군 부사관은 공식적으로 여군 편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때 남군 부사관과 여군 부사관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냐? 일반적인 보병 부사관은 중사 진급을 위해서는 분대장으로 18개월 이상 필수 직위를 수행해야 되고 상사 진급을 위해서는 부소대장 36개월 이상 하는 게 필수 직위예요. 지금 여군 보병 상사 중에 분대장 18개월을 안 하고 중사 진급한 여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부소대장을 단 1개월도 하지 않고 상사 진급한 여군들도 꽤 많아요. 여군들을 중대에서 다 빼서 참모부로 내리고 여군만 가능한 참모부 편제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병 부사관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될 분대장, 부소대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상사를 단 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역할의 구분을 없앤다 하지만 국가와 군대가 지금 발벗고 나서서 남녀 차별을 하고 있어요. 2005년에 남군 중대장이 육군훈련소에서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저질러요. 이 내용을 1월 20일 날 식별해서 1월 21일 날 바로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그때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관을 육군훈련소로 바로 보내요. 직권조사가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국가인권위 보면 직권조사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3주 연기했어요. 2005년도는 남군 중대장이었고 가혹행위였고 2024년은 여군 중대장이었고 사망사고예요. 자, 육군훈련소 남군 중대장 인분사건 20일날 식별해서 21일날 구속하고 2월 3일날 10명이 징계위원회 바로 회부가 돼요. 그런데 지금 12사단은 어떠냐? 25일날 훈련병이 순직을 해요. 그리고 중대장은 27일날 휴가를 가고 6월 3일날 참고인 조사. 참고인은 해당 중대장이 아니라 그때 같이 훈련받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6월 4일날 인권위 심의에서 부결이 나요. 인권위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피의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아직 입건이 안 돼서 피의자도 아닌 거죠. 이것도 여군 정책인가요? 남군은 가혹행위로 바로 다음날 구속되는데 여군은 최소 과실치사 혐의인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은 군대와 정부, 지금은 인권위가 선봉해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슈가 안 되게 초기에 사법 조치를 진행했으면 젠더 이슈가 이렇게 지속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군인이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한 거지 여군, 남군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군, 여군 연령이 아니라 보병, 기갑, 포병, 수송, 공병, 인사, 의무 등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고 그에 맞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보병으로 기갑으로 임무 수행이 좀 힘들다. 그러면 병가 전환을 통해서 기행병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투병가와 비전투병가의 급여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둬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경찰관분이 턱걸이 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경찰관분은 턱걸이를 정자세로 16개를 하고 하루에 턱걸이를 300개씩 훈련을 하신다고 해요. 이분이 유튜브에 나오자 댓글 반응이 어떠냐? 여경이라고 욕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경찰관이다. 남군, 여군이 아니라 그냥 보병 군인은 이 정도 체력이 돼야 된다. 기갑 군인은 이 정도 체력이 돼야 된다. 그에 맞는 사람들을 뽑거나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 수준을 맞추고 양성기간이 부족하다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고민들, 내일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1차, 2차 중동전쟁까지는 여군을 전투병으로 투입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투병력에서 여군을 다 뺐어요. 그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만 해도 여군을 전투병으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미군도 왜 여군을 전투병으로 투입하지 않고 전투 지원으로만 활용하는지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도 정치적인 이슈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 영상에서 나오신 경찰관분처럼 정말 군인이라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정말 어이없는 고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충이냐? 자신은 정말 군인이 되고 싶은데 군인처럼 행동하면 여군 선후배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오히려 여군들 사이에서 배척돼요. 군인으로 입대했으면 군인이 돼야 되고 양성 과정에서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부대에서도 군인으로 대해줘야 되고
군인이 되지 못한 여군들은 임무수행 제한으로 현부심을 할 수도 있어요. 2명의 지휘관이 평정해서 임무수행이 안 된다라고 평정을 주면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휘관들은 내일 전쟁이 안 난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넘기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